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붉은기를 좀 최대한 빼서 노랑 황토, 그러니까 늦었어 모카무스 그 무드를 이렇게 살짝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모카무스 그 색깔이 좀 더워 보일 수 있는 색이잖아요. 물론 여름에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살짝 구릿빛 느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제가 또 이런 메이크업을 하려니까 여정이 길었어요. 이 유튜브엔 금손들이 많이 계시지만 금손이 아닌 저 같은 사람의 어떤 모카무스 메이크업,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너무 그 두려움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최대한 붉은기를 빼보면서 그윽하게 메이크업하러 출발합니다. 출발! 빵! 지금 좀 뭔가 웃긴데 옷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솜에 그래도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여기 거 괜찮아요. 솜에 돈을 좀 투자를 하기에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솜, 계량컵, 갑자기 계량컵? 그런 거에 민감해진다니까요. 토너는 이니스프리 레티놀 토너. 얘를 좀 많이 묻혀가지고. 저도 평소엔 이렇게 안 하는데 요 며칠 피부 관리에 소홀했더니 결이 좀 거칠거칠해졌어요. 지금 그나 이탈리아, 스위스 다녀온 지 한 6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감기가 지나갔네요. 제가 감기에 걸리면은 제 친구 남편이 하는 그 한의원에서 약을 받아 먹거든요. 그거를 상비약으로 딱 사놔요. 근데 그 감기약을 먹으면은 감기가 오다가 가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공진단을 씹어 먹어주고 그러면 진짜 금방 가요. 그냥 이 정도 코맹맹이만 남고 괜찮아졌다니까요. 요즘 진짜 너무 잘 쓰는 거. 에이시카. 이 pH를 4.5로 맞춰주는 거는 민감성 피부에게는 핵심이다. 관리 소홀한 요 며칠간은 요것도 안 발랐어요. 그럼 안 씻냐? 네, 안 씻었어요. 진짜 좀 더럽지만 아파서 알아눕고, 저는 또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애랑 지지고 볶고 있다가 겨우 몸 일으켜가지고 편집하다가 계속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씻어도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씻고 피부 사이클도 무너지고. 근데 오늘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촉촉하게 속이 차있는데 광채가 도는데 뽀송한 데는 뽀송해야 하는, 그러니까 뭘 다 해야 되는 그런 피부거든요. 그리고 세럼 한 번 더,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티 PDNA 스킨부스터 앰플. 제가 이 앰플을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그 커피 유튜버 안스타님 채널에 나가면서 댓글에 이걸 제품을 추천을 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도 추천하긴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추천한 걸로 제품을 사서 발랐더니 며칠 만에 결이 되게 좋아지셨다 그랬나? 변화를 확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늘 관리를 하는 사람보다는 평소 결이 좀 좋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그 효과를 더 확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끈적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끈적이더라도 크림으로 내가 원하는 마무리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피부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쫀득한 그런 크림을 선택을 하는데, 더 부드러운 질감 좋다 하시면 에스트라에도 수분 크림 나오고요. 라네즈 젤 크림도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거고, 제가 늘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그것도 괜찮죠. 중요한 건 이렇게 거의 마사지 하듯이 밀착, 끝에 여기 되게 잘 뜨잖아요. 여기를 터치를 잘 안 하고 파데나 쿠션을 너무 많이 두들기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착해주면 아까 되게 끈적끈적했던 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러면은 메이크업 하기가 진짜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보습이 더 필요해 하면은 오히려 크림을 더 얹어주시는 것보다는 토너에서 보습을 더 챙겨주면은 속에 보습 챙겨주고 세럼으로 더 꽉 채워준 다음에 크림으로 딱 덮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채가 조금 필요한데 연작 요 베이스. 사실 이거는 얼굴 전체 다 발라도 괜찮거든요. 진짜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수분 베이스. 그래서 크림 바르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썼던 세럼 바른 다음에 이걸로 바로 가셔도 돼요. 수분감을 꽉 채워주면서 보습까지 챙겨주는데 마무리감은 끈적이지가 않고 매끈하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T존이나 이런 데서 광채가 막 뿜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프로페셔널 매트 프라이머. 제가 나이 먹고 이거 진짜 안 쓰거든요. 쓸 일이 거의 없을 만큼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근데 요거는 프로페셔널 그냥 일반 버전하고 좀 달라요. 꼰덕꼰덕한 그런 질감이거든요. 근데 외사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블러 프라이머 같은 거 근데 진짜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제 피부엔 그렇게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베네피트는 뭐 그래도 항상 괜찮았던 기억.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너무 많이 문지르면 안 되는 게 이런 매트 프라이머다. 그리고 양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핵심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뭐야, 프라이머가 그냥 막 써도 밀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똥손 대표로서 아직도 화장 고수가 되지 못한 뷰티 유튜버로서 모든 화장품은 컨트롤해야 한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은 그만큼 효과도 좀 낮다. 예를 들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커버력이 떨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제품이 추구하는 목적성이 조금 떨어지면 컨트롤이 쉬워진다. 오늘의 파데는 지방시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리녀에서 리뷰를 했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얼굴에 핑크기가 없었으면 좋겠어가지고 0N호, 0.5N호 중에 너무 밝지 않게 0.5N을 쓸게요. 오늘은 좀 팍팍 커버를 해가지고 평소와 달리 커버를 좀 확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커버력이 엄청 높은 파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쌓아서 올려줄 거예요. 퍼프는 에스쁘아. 그러니까 브러쉬로 긁어주고 퍼프로 펼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퍼프로 밀착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메이크업을 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밀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세게 두들긴다, 많이 두들긴다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 메이크업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파운데이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터치할 것. 그러니까 요리에는 오버쿡이 있다면 메이크업에는 오버터치가 있다. 이 파데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가지고 계속 터치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안 밀리려면은 뭐 스킨케어를 가볍게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들 하지만 그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엄청 건조하고 갈라지고 막 이러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스킨케어를 두껍게 많이 바르고 나서도 피부가 절대 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의 핵심은 오버터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두들기면 안 되고 항상 발라지는 걸 보면서 두들겨줘야 한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제가 에스쁘아와 함께 개발한 브러쉬. 지금은 단독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파데 브러쉬는 오히려 두껍지 않아야 더 밀착이 잘 되거든요. 워낙에 고급 소재로 얇게 누른 브러쉬여가지고 사용하시기에 좀 편하실 거예요. 그 코는 메이크업 할 때 되게 잘 뜨잖아요.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잘 뜰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각질 관리 엄청 중요하죠. 근데 바쁘게 살면서 그게 어디 쉽나? 그리고 저는 도구를 바꿔서 제가 좋아하는 이 화음 브러쉬를 가지고 부분 안 말린 데를 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 파데가 되게 촉촉할 것 같은데 은근히 픽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워라 내워라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파데예요. 근데 지방시가 되게 고급스러운 한 끝은 있어가지고 돈 쓰고 싶을 때 한번 경험해본다 라는 생각으로는 구매해볼만 하십니다. 할부를 하면서까지 살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얇게 깔아놓고 제가 이번에 면세에서 사온 거. 색상은 다크를 가려야 된다 하면 1N입니다. 근데 이 스킨 코렉트가 컨실러는 아니기 때문에 얼굴에 막 잡티를 되게 잘 가려주고 그렇진 않아요. 잡티를 가려주려면은 백화점템에서는 나스 단지 컨실러. 확실히 커버력이 좋으려면은 좀 뻑뻑한 질감이어야 커버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파 타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가리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안경 자국 있잖아요. 이거 좀 가려주고 오늘은 피부가 좀 깨끗하게 빡 커버가 돼야 색조가 잘 깨끗하게 올라갈 거라서 파데도 더 가려줄 거예요. 지금 제 트레이에 파데가 되게 많은데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 좀 커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되게 광채가 나는 소나무 같은 취향으로 채워져 있네요. 아, 이렇게까지 너무 소나무면 좀 곤란한데? 커버력이 좀 있는 보송 파운데이션. 파워페브릭 프로롱이에요. 프로.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2차적으로 커버를 빡세게 해줄 때에도 이 브러쉬를 저는 씁니다. 얘로 이렇게 스파츌라처럼 얼굴 위에 긁어서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굳기 전에 숑숑숑숑. 2차적으로 얹을 때 가장 문제는 밑에 파데가 벗겨지는 거잖아요. 안 벗겨지게 살살 두들겨야 돼요. 근데 이 파워페브릭 프로를 얼굴 전체에 바르면 되게 동동 떠요. 저는 좀 매트를 바르면은 얼굴 위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이미지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광채파거든요. 매트한 거를 좀 쓰려고 해도 이렇게 얼굴을 좀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부위에만 적절하게 조절해서 쓰는 게 좀 맞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이쪽은 너무 파워페브릭으로 하지 말고 지방시로. 볼 쪽을 딱 가리고 나면은 갑자기 확 커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확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확 올리면은 나 오늘 너무 얼굴 동동 뜨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살짝 위축되는 그런 느낌 아세요? 이거는 메이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메이크업이 얼마나 두려운데 응? 나 오늘 이래도 돼? 이런 느낌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눈앞에 이런 데가 또 칙칙한 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두들겨줬다가 발라줬다가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코 옆이 지저분한 게 또 보이죠? 살짝 터치. 또 시간 지나면 여기 붉은기 또 올라온다? 코 옆에 붉은기는 청담의 샵 선생님도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맞아요 막 이랬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가 어두운 편은 아닌데 다크 있죠, 붉은기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얼룩덜룩한 거를 커버하는 게 항상 관건. 나스 크림 브릴레 그 파 타입을 지금 꺼내와야 되는데 조금 귀찮으니까 리퀴드 타입으로 여기 가릴게요. 확실히 파 타입이 더 잘 되긴 하는데요. 이것도 괜찮아요. 나이 들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기미처럼 좀 어둑어둑한 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깨끗하게 좀 가려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가리면 이제 눈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다시 여기가 키워지게 재창조를 또 해줘야 돼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봤을 때 꽤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우더하고 뭐 눈썹하고 뭐 하기 전에 블러셔를 먼저 할 거예요. 모카무스 메이커 엄청 늦었죠? 맞아요. 근데 날도 더워지는데 그런 웜톤에 따뜻하고 더워 보이는 그런 거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느낌을 살짝 내보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피부를 하고 냅다 다들 아이 섀도우부터 먼저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망쳐봤거든요. 제가 평소 하던 느낌, 그 핑크 그 느낌 벗어나서 좀 노란기 많은 그런 거를 할 때 핵심, 뭔가 튀게 아이라인 빡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물들듯이 스미듯이, 이게 제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크리니크 전설템 고전템, 근데 또 여전히 너무 예쁜, 이거는 좀 거칠거칠한 블러셔 브러쉬를 써주셔야 돼요. 영역을 이제 잘 정해서 발라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눈 밑에 다크서클도 가릴 겸 최대한 눈 앞쪽으로 이쪽을 먼저 공략을 해주고 밑으로 살짝 끌어오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광대가 제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는 게 저의 포인트입니다. 이 모카무스가 나는 또 다 갈색으로 가면 모카무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약간 베이지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말린 장미 한 톨을 얹어서 갈 수도 있고, 결국엔 다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카무스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화사한 느낌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 콧등을 타고 올라가주면은 이게 느낌이 좀 있답니다. 많이도 말고 톡톡톡톡. 그리고 물들이는 김에 이렇게 눈썹 위에도 살짝 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 살짝 뭔가 얼굴에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스러다가, 그리고 눈썹도 뭔가 오늘 느낌적으로 이렇게 딱 선이 있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에뛰드랑 저랑 같이 색깔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릿한 브로우를 써줄 때에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지금 눈썹 사이사이가 광채로 빛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여릿한 아이브로우는 발색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많이 묻혀가지고 싹싹싹 사이사이 넣어주고, 그리고 마일드 토프 색상으로 살짝 브로우 느낌만 잡아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엄청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브로우 제형을 쌓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르는 색이에요. 요즘 브로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좀 여릿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브로우들 왜 발색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제형 위에 제형을 쌓아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금세 색이 싹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그런 질감이어가지고 저는 요즘 시중에 나오는 브로우들이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오른쪽 눈썹이 여기가 파여갖고 이렇게 훅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눈썹 그대로 모양 살려주면서 발라줄게요 하면 망해요. 창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썹 털이 없는 부분 살을 이렇게 그려주고, 발색이 안 나오는 듯 하지만 이게 모양이 살짝살짝 잡혀가고 있잖아요. 이 느낌을 즐겨줘야 돼요. 벌써 그래도 쉐입이 좀 잡혔죠? 여기가 좀 뭉툭하긴 하지만 이걸로 라인 딱 살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워낙에 여릿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항상 잘 쓰는 그레이 브라운 색상으로, 여기 눈썹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발색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 색깔로 털이 없는 부분을 털이 있는 척을 해줄게요. 앞머리 살짝만 정리해줄게요. 아주 조금씩만. 눈썹을 이렇게 살짝 부드럽고 러프한 그런 느낌으로다가 해주고, 입이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이 이때 살짝 올라가요. 이때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메이크업은 여러분 기세입니다. 기세가 1도 안 보인다고요? 기세 있는 척입니다. 응? 기세 있는 척을 하면서 아이 프라이머를 이렇게 살짝 깔아주고요. 저는 아이 프라이머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호텔메이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샤넬에서 이런 섀도우를 샀잖아요. 이거 써볼게요. 근데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색이 짙을 거란 말이에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가만 있어봐. 자신감 어디 갔어? 자신감 필요해. 이럴 때는요, 트레이에 있는 거 활용해볼게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뎁스. 그 중에서 제일 밝은 거. 얘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이게 라이트 톤은 이렇게 돼요. 이게 물들여야 되는데 확 그냥 도장으로 찍어버린 것처럼 돼버리네. 이 정도는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 거예요. 험난하다, 험난해. 그리고 에스쁘아 뎁스의 이 색상으로 중간을 좀 연결을 해주고요. 끝으로 살짝 쳐주는 터치를 좀 해주고, 이게 외국산 섀도우하고 국내산 섀도우하고 써보면은요, 국내 섀도우가 훨씬 더 그 부드러움 이런 게 더 있고요, 외사 브랜드들이 조금 더 이렇게 쨍하게 색을 내주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발색력이 좋은 게 무조건 또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작은 브러쉬로 같은 색상을 살짝 눈 밑에도 살짝 해주면서 여기서 눈 사이즈를 약간 아까 작게 해놨던 거를 다 시켜주는 거죠.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 샤넬은 잘못이 없어요. 이 정도에서 뷰러. 아이라이너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홀리카 모카 글리치 색상. 여기 이름에 모카 들어있네. 대신에 너무 이렇게 쨍한 느낌이 안 나게 최대한 흐릿하게.
끝에도 막 너무 이렇게 떼하게 안 할게요. 그냥 이 정도만. 그리고 섀도우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요. 그리고 감이 안 올 때는 속눈썹을 얼른 붙여야 돼요. 저는 깜빡만 쓰거든요. 근데 원래 2포인트짜리를 쓰는데 이거는 1포인트짜리예요. 1포인트가 붙이기 좀 더 까다롭긴 하거든요. 근데 훨씬 이렇게 물든 듯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얘가 더 자연스러워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은 역시 듀오. 옛날에 듀오 풀은 올리브영 이런 데 안 팔아가지고 직구해서 쓰고 그랬답니다. 아, 그때 그 시절이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봤고요. 뭔가 이 중간 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루 네버다이 아시죠? 진짜 오래된 건데 맥의 전설의 또 섀도우 중에 하나죠. 웨지. 그냥 이걸로 확 이렇게 넓게 가는 거죠. 그래, 가는 거야. 가봐.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넓게 가는 거지. 이렇게까지 쑥쑥. 이 물들이는 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너무 과감해야 되거든요. 특히 저처럼 얼굴에 면적이 넓잖아요. 여백이 많고 터치가 더 과감해져야 돼가지고 더 어렵답니다. 뭔지 알죠? 나와 같은 마음이신 분? 이거를 하고 나니까요. 아까 했던 블러셔 있죠? 얘를 좀 더 이쪽 외곽에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러셔의 뿔그리함으로 저는 조금 더 맑으면서도 탄 듯한 그런 느낌을 내야겠어요. 그리고 약간 저 이쪽을 또 연결을 해서 좀 눈을 감싸줄게요. 여배가 없어져라! 그리고 눈꼬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샤넬 제일 진한 색을 갑자기 좀 길게 가도 되겠다는 아닌가? 아, 너무 기네. 잠깐만. 메이크업은 여러분 기세입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좋아. 언더도 좀만 더 해줄게요. 이거를 여기 눈 앞에까지 살짝만 더 그윽하게 끌고 올게요. 이 정도 한 다음에 마스카라로 살짝 제 속눈썹하고 붙여주는 것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 블러셔가 더 해주고 싶어져요. 뭔가 더 훨씬 과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발색이 여리여리해가지고 많이 올려도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안 올라와요. 그리고 하이라이팅을 좀 해줄 건데요. 이거 디올 글로우 루미나이저 3번 핑크 헤일로 이쪽에 살짝 빔을 주고요. 좀 과감하게 주고 그리고 눈 밑에도 오늘은 좀 막 반짝반짝 큰 펄보다는 이렇게 차르르 빛나게 눈가에 이렇게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 쭉쭉쭉 예쁜데? 뭔가 입체감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입술을 해주기 전에 살짝 주변 정돈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해가지고 좀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립이 항상 문제 여러 개 골라봤는데 립은 좀 촉촉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프라다 글로잉 립 컬러 이런 색인데 되게 립밤 같은 질감이거든요. 오늘 입술에서는 붉은기가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핑크기가 너무 돌죠? 안 되겠다. 너무 맑아요. 이 색 자체는 너무 예쁜데 이렇게 맑은 느낌이 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곰 워터 클렌저. 사람마다 입술색 올라가는 게 진짜 달라가지고 발색샷 이런 거 보고 내 입술에 그대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맥의 먼지 쌓인 장롱템들을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있는 색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프라는 색이에요. 저는 틴트를 쓰면 너무 붉어져서 이렇게 립스틱으로 가볼게요. 그래 차라리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입술 산이 너무 이렇게 또렷한 분들이 입술 산을 또렷하게 안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스틱으로 가야 돼요. 글러시한 거는 오히려 이렇게 벗겨지면서 입술이 너무 뚜렷해진달까? 이 정도에서 토프 이 정도 해주고 여기에서 글로시함을 살짝은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맥에서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립글로스인데 이 색깔이 퀄리티 발색이 이래요. 너무 심한가? 조금 심하겠다. 좀 더 황토 느낌으로 인스틱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약간 강체를 살짝 입술 가운데 너무 예쁜데? 재발견. 오늘 와서 립 리뷰할 때는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보니 쉐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많이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밝게 외곽까지 동동 뜨는 느낌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중 길이가 좀 길잖아요. 여기도 너무 많이 하면 웃기니까 살짝만. 눈 앞머리도 좀 더 과감하게 해줘도 되겠어요. 이러고 나니까 하이라이터도 살짝 이쪽에 더 대도 되겠어. 조금 위에까지.
저는 이렇게 찌끔찌끔씩 해줘야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저한테 적응하는 것도 있고 실수도 그래도 좀 줄여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냥 한 번에 확확 못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욕심나. 뭔가 여기 빛이 착 났으면 좋겠는데? 헤라야 열일하자. 근데 이게 단순 그런 물기가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빛나는 피그먼트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에크멀의 이게 텍스처라이저인가? 클리어 차콜이라는 색깔이고요. 약간 눈썹을 살짝만 세워줄게요. 이런 거 되게 해주고 싶어지네. 머리 좀 해볼게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안 끝날 것처럼 막 계속 점점다리 만졌잖아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했었으면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도 점점다리 조금씩 계속 끝나지 않는 그런 메이크업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게 제 스타일인가 봐요. 결론적으로는 모카무 쓰고 뭐고 간에 이 라이트 톤들은 뭔가 포인트 빡 있는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뭔가 이렇게 물들듯이 해주면은 어떤 색상이라도 옷하고 맞춰가지고 쓸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또 너무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그런 색깔 이런 거 다 내 무드에 맞춰서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다. 저 오늘 이 정도 만족스럽긴 한데 제가 데일리로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요거에 블러셔하고 립만 하는 그런 버전으로는 저도 좀 즐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